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을 공부할 텐데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에는 순서가 있는데 이제 그 순서를 살펴보면 1번 미지수 정하기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x여서 x로 놓는 거야. 그다음 2번은 문제 잘 읽고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을 풀고 그다음 4번 확인하기까지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어떤 수의 3배에 2를 더하면 어떤 수보다 4만큼 작다. 이때 어떤 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조금 쉽지. 구하고자 하는 걸 이미 알려줬으니까 미지수가 어떤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미지수 정했으면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어떤 수의 3배니까 3x 플러스 2를 더하면 이게 나오면 이제 는으로 사용해서 풀이를 하면 돼. 어떤 수보다 4만큼 작다. x-4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지. 풀었더니 x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확인하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 x는 3을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내가 구한 x값이 맞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7이고 우변도 마이너스 7이 되므로 구한 해가 맞는다라고까지 확인하는 거야. 두 번째에는 1차 방정식 여러 가지 활용 문제를 풀 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연속하는 세 정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연속하는 세 정수를 어떻게 놓아야 되냐면 가운데 수가 x면 처음 수는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연속하는 세 정수라는 의미가 뭐냐면 1, 2, 3 이런 식으로 이게 4 이게 연속하는 세 정수일 때 이게 연속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연속하고 이게 연속한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지금 연속하는 세 정수 1, 2, 3을 예로 들어보면 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면 가운데 수는 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제일 큰 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 가장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고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면 가운데 수는 x 마이너스 2, 1, x 마이너스 1, 제일 작은 수는 x-2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연속하는 세 정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요 가운데 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게 가장 쉽게 문제가 풀리는 식이야. 근데 세 가지 다 알고 있어야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릿수에 대한 문제. 10의 자리 숫자가 A, 100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만약에 100의 자리부터 나면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이 B, 그 다음 1이 C인 세 자리는 100의 2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간다라는 거. 3번 총합이 일정한 문제. 이거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한번 풀어볼 거고 나이에 대한 문제. 현재 나이가 X세인 사람의 A년 후의 나이는 X 플러스 A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까먹었다면 여기에서 다시 외우고 도형 문제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암기야, 암기. 그 다음 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 엄청 많이 나오지.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속, 시, 분의 거 이렇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잘 봐봐. 내가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속력을 살짝 지워보면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 거리는 이 나란히 두 개 있는 걸 곱한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란히 두 개 있는 거 곱한 거. 그래서 속시분의 거라고 외워놓고 이거를 알맞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수에 7을 더하면 어떤 수의 2배보다 1만큼 클 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수에 7을 더하면 이렇게 났지. 그러니까 x에다 7을 더하면 하면 선생님이 면 나오면 는으로 바꾸고, 어떤 수의 2배, x의 2배니까 2x보다 1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위에 방정식을 풀면 x 플러스 7은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 x는 6이 되는 거지. 어떤 수는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아까 확인까지 한번 해보라 그랬어. 그 확인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6을 요 식에 갖다 넣는 거야. 그럼 6 플러스 7은 2 곱하기 6 플러스 1. 너도 13이고 너도 13이므로 너는 맞는 해가 되는 거지. x는 6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6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연속하는 두 자연수 중 작은 수를 x라 할 때에 큰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작은 수가 x면 큰 수는 x보다 1이 크니까 큰 수는 x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는 거지. 그럼 연속하는 두 자연수 합이 61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시오.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x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게 61이야. 풀면은 2x는 60, x는 30이 되므로 작은 수는 30, 그 다음 큰 수는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31이 되는 거지. 한 개에 400원 하는 사탕과 한 개에 900원 하는 과자를 합하여 모두 12개를 샀더니 8,300원이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과자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사탕의 개수는 자, 과자 수 더하기 사탕의 수가 12개잖아. 근데 과자의 수가 x 플러스 사탕 수가 12개라는 의미이므로 사탕 수는 12에서 x가 우변으로 이항하면 12-x가 되는 거지. 따라서 사탕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12-x가 되는 거야. 그럼 사탕의 가격 플러스 과자의 가격은 8,300원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시오. 사탕의 개수는 12-2개, 12-2개야. 그럼 한 개당 얼마였냐면 400원. 전체 금액은 한 개의 가격 곱하기 개수가 되는 거지. 플러스 과자는 한 개 가격은 900원, x개가 있으니까 900x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 합친 게 8,300원이 되는 거지. 과자를 몇 개 샀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다시 식을 써보면 400에 12-x 플러스 900 x는 8,300. 자, 여기서 선생님이 보면 지금 처음 전개를 해서 괄호를 푸는 게 아니라 항을 한번 줄을 그어보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100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00으로 먼저 나누어 주고 전개를 할 거야. 그럼 100으로 나눠주면 400을 100으로 나누면 4만 남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플러스 9x는 83. 이제 전개하면 48 마이너스 4x 플러스 9x는 83. 5x는 83에서 48 빼면 35. x는 7이 되므로 과자의 개수는 7개가 되는 거지. 현재 누나의 나이는 X세이고 동생은 누나보다 3세가 적다.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이 31세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동생의 나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동생은 누나보다 3세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누나 나이에서 3을 빼면 돼. 근데 누나 나이가 x니까 동생의 나이는 x-3이 되는 거지.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이 31세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시오. 두 사람의 나이의 합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31이라고 했지. 자, 누나와 동생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그럼 이 위에 있는 식을 풀어보면 2x는 3 넘어가면 34, x는 17이 되므로 누나는 17세, 동생은 누나보다 3살 어리니까 동생은 14세가 되는 거지. 둘레의 길이가 38cm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의 2배보다 2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71번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가로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2배보다 2cm만큼 짧다라고 했으니까 세로가 x잖아. 그러니까 가로는 x의 2배, 우선 2x가 되는 거고 2cm만큼 짧다라고 했으니까 빼면 되는 거지. 그럼 둘레가 38cm임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시오. 직사각형의 둘레는 2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2x-2 플러스 x 한 개 38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식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먼저 2로 나누고 시작할 거야. 요 식을 2로 나누면 얘는 가로만 남는 거지. 2x-2 플러스 x는 38 2로 나누면 19, 그러면 3x는 21, x는 7이 되니까 우리가 구한 거 x는 세로가 되는 거지.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가로는 2 곱하기 7 마이너스 2이므로 12cm가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수혜가 집에서 박물관을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올 때에는 같은 길을 시속 2km로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 집과 박물관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집과 박물관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자, 갈 때, 올 때 거리가 다 xkm지 같은 길이니까 그러면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 되므로 4분의 x거고 올 때 시간 2분의 x가 되는 거야.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은 4분의 x 플러스 2분의 x가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방정식을 풀면 4분의 x 플러스 2분의 x는 3이라고 하면 양변에 4를 곱해서 x 플러스 2x는 여기다도 4를 곱하면 12, x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km가 되는 거야.